이번 시간에는 무한 구간에서의 이상적분, 이어서 세 번째 스타일의 구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무한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이렇게 주어진 구간에서의 이상적분은 적분을 두 개로 나누어서 정의를 합니다.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x dx, 이것은 적당한 수 a를 찾으시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a를 가지고 전체 구간을 두 개로 나누어서 두 이상적분의 합으로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의 적분, 두 번째는 a부터 무한대까지의 적분, 이렇게 두 이상적분의 합으로 전체 이상적분을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상적분은 우리가 앞에서 정의를 했지요. 그대로 정의하시면 됩니다.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fx dx, 이것은 앞에서 정의한 대로 극한으로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갈 거니까 t부터 a까지 정적분을 계산하고요.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주는 극한을 취해서 그 극한이 존재하면 그러면 이 이상적분이 존재한다. 그리고 같은 값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고요. 두 번째 이상적분도 인티그럴 a부터 무한대까지, 여기 무한대까지 갈 거니까 a부터 s까지 다른 변수로 표현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s까지 적분을 하고 s를 무한대로 보내주는 극한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 극한이 존재하면 이 이상적분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이상적분을 이 두 개의 이상적분의 합으로 정의를 하는데 그 각각이 존재해야 돼요. 둘 다 존재해야 전체가 존재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둘 다 존재할 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존재할 때 존재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는 존재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존재하지 않으면 나머지 하나하고는 관계없이 전체 이상적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둘 다 존재할 때만 그 두 개의 값의 합으로 이 이상적분을 정의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쪽의 이상적분과 이쪽의 이상적분을 여기 극한, 이 극한을 취할 때 변수를 다른 문자로 표현을 했지요. 이쪽은 t로 표현을 하고 이쪽은 s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물론 같은 문자로 표현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다른 문자로 표현한 이유는 같은 문자로 표현해 가지고 혹시 헷갈려서 이 두 개의 값을 계산하는데 같은 문자로 표현되어서 상쇄시킬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그걸 상쇄시키면 안 돼요. 같은 문자로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상쇄시키면 안 되고 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상적분은 두 개의 이상적분을 각각 따로 계산한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따로 계산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합쳐서 계산해 버리면 안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한꺼번에 합쳐서 계산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 사실은 이걸 같은 문자로 표현해서 한꺼번에 상쇄할 수 있는 걸 상쇄하고 한꺼번에 계산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계산을 한 거예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s부터 s까지 fx dx를 계산하고 s를 무한대로 보내는 이런 극한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계산하면 s를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여기 위에 구간은 무한대로 갈 거고 아래 구간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한 것은 우리가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x dx 이렇게 정의한 이상적분이 아닙니다. 해서 이것은 서로 다른 거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가치 계산하는 것도 종종 어떤 의미를 가질 때가 있는데 이것은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하는 이 값은 우리가 fx라는 함수의 코시의 principal value라고 불러요. 우리말로는 코시의 으뜸값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줄여서 CPV라고 불러요. 이건 다른 값입니다. 이상적분이 아니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상적분이 아니고 이건 CPV라고 부르는 값이다. 코시의 으뜸값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상적분의 형태를 예제 하나를 풀어볼게요. 예제 3번 보겠습니다.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dx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니까 어떤 적당한 수를 선택을 해서 A를 선택해서 A를 가지고 두 개의 이상적분으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A를 선택을 해야 될 텐데 A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히 그 점에서 원시함수가 계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원시함수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그 원시함수의 값이 가장 간단하게 표현되는 그런 점을 선택하면 좋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하는 것은 우리가 원시함수를 공식으로 알고 있죠. 아크 텐전트 x입니다. 그래서 아크 텐전트 x가 가장 간단하게 표현되는 점이 어딜까 하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기를 아크 텐전트 0은 0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0을 선택해서 계산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지요. 그래서 A를 0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dx 이 값은 A를 0으로 선택을 했으니까 0을 가지고 두 개의 이상적분의 합으로 표현하면 돼요. 하나는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dx 또 하나는 이어서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해야 되죠. 인티그럴 0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dx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각각의 이상적분을 계산하셔야 되고요. 둘 다 존재해야 그 합으로 이 전체 이상적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각각을 계산해 볼까요? 왼쪽에 있는 것은 변수를 t로 쓸게요. 리미트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렇다면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을 t로 바꿔서 t부터 0까지 계산하고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인티그럴 t부터 0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dx 이렇게 바꿨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상적분도 여기 무한대까지 갈 거니까 이번엔 변수를 s라고 썼어요. t하고 다르게. 자, 그래서 인티그럴 0부터 s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dx 이 적분을 먼저 계산하시고요. 이 정적분을. 그리고 s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되죠.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이제 이 극한을 계산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봤듯이 우리가 0을 선택한 이유는 이것의 원시함수가 아크 텐전트 x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원시함수 알고 있으니까 인티그럴 t부터 0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dx 먼저 계산합니다. 원시함수 아크 텐전트 x고요. 거기다가 이 구간을 적용하면 되겠죠. 이것을 t부터 0까지 이렇게 적용했고요. 그리고 계산해서 t로 표현된 그 값을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그런 극한을 취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오른쪽 이 극한도 마찬가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원시함수 아크 텐전트 x고요. 구간 적용하면 0부터 s까지 적용하고요. 그리고 그 값에다가 s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됩니다. 이제 계산할까요? 왼쪽부터 x에다가 0 대입한 값에서 x에 t 대입한 값을 뺄 거예요. 0 대입하면 아크 텐전트 0이고요. t 대입하면 아크 텐전트 t 그걸 뺄 거예요. 자, 그리고 계산해서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거고요. 오른쪽도 아크 텐전트 x 자리에 s를 대입한 값에서 0을 대입한 값을 뺄 거고요. 극한 취하면 됩니다.
s를 대입하면 아크텐전트 s, 0을 대입하면 아크텐전트 0이죠. 그리고 이 값에다가 s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되겠죠. 이제 계산해요. 아크텐전트 0은 0이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값은 없애면 되고요. 이제 왼쪽은 아크텐전트 t에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이 필요하고요. 오른쪽은 아크텐전트 s에 s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이 필요해요. 이것은 앞에서 배웠죠. 아크텐전트 x, 텐전트 x의 역함수니까 텐전트 x를 y는 x란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그래프를 얻을 수 있고요. 그걸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텐전트가 0을 중심으로 해서 x가 2분의 파이로 접근해 가면은 무한대로 가니까 이렇게 아크텐전트는 x가 무한대로 향해 주면 2분의 파이를 향해서 접근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극한이 있었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아크텐전트 x는 2분의 파이다. 이렇게 극한을 하나 알고 있었고요. 아래쪽에도 텐전트가 0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접근해 가면 그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이걸 x는 y는 x란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마찬가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하면 아크텐전트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향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이 그래프가 아크텐전트 x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을 가지고 우리가 알았던 극한이 있었어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아크텐전트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다. 이런 극한을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극한을 계산하는데 아크텐전트 t는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향해서 가고요. 여기에 있는 아크텐전트 s는 s가 무한대로 가니까 2분의 파이를 향해서 가지요. 그렇다면 이 전체의 극한은 왼쪽 것은 마이너스가 앞에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요. 오른쪽은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렇다면 두 개를 더하면 여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2분의 파이 두 번 더해서 값이 파이가 되죠. 그러니까 둘 다 값이 존재하고요. 2분의 파이로.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것은 파이니까 이 전체의 이상적분은 파이다. 이렇게 답을 내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코시의 프린서플 밸류라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그 값하고 실제 이상적분하고 다른 그런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적분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러면 코시의 프린서플 밸류도 존재하고 두 개의 값은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코시의 프린서플 밸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상적분은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볼게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x dx를 계산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의 이상적분이지요. 역시 어떤 점을 선택해서 두 개의 이상적분의 합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쪽에도 1 플러스 x제곱분에 여기 1이 하나 있으니까 어쨌든 이 한쪽은 원시함수가 아크텐전트가 될 겁니다. 오른쪽은 여기 x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분모를 미분하면 2x를 얻을 수 있으니까 로그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크텐전트와 로그의 합으로 원시함수가 표현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텐전트를 계산하기 가장 편한 0을 역시 선택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a를 0으로 선택해서 인티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x dx 이것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의 이상적분하고 0부터 무한대까지의 이상적분하고 이렇게 두 개의 이상적분의 합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계산하시면 돼요. 정의대로 쓰면 왼쪽의 이상적분은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적분을 할 거니까 t부터 0까지 적분하고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되고요. 오른쪽 이상적분은 무한대까지 적분을 할 거니까
0부터 s까지 적분을 하고 s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이상적분의 합으로 표현됐어요. 그렇다면 각각 계산해서 둘 다 존재해야, 그래야 전체 이상적분이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상적분을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인티그럴 0부터 s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x dx, 이걸 계산하셔야 돼요. 자, 근데 원시함수 우리가 인티그럴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x dx, 이 원시함수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둘로 나누면 하나는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죠. 또 하나는 1 플러스 x제곱분의 x가 됩니다.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원시함수를 알고 있어요. 아크텐전트 x고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거 계산하면 아크텐전트 x가 되고요. 뒤에 것은 여기 분모 1 플러스 x제곱을 미분하면 2x니까 분자에다가 2를 이렇게 곱해줘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2를 곱했으니까 앞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야 같아요. 그런데 2를 곱해서 분자를 2x로 만들면 분모 1 플러스 x제곱을 미분한 것이 2x예요. 그러니까 이 적분은 앞에 2분의 1이 곱해져 있고 분모분의 분모의 도함수니까 적분하면 로그 절대값 분모. 그런데 절대값 분모하는 걸 계산해야 되는데 분모가 1 플러스 어떤 실수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0보단 커요. 그래서 절대값이 필요 없고요. 로그 1 플러스 x제곱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시함수는 아크텐전트 x 플러스 2분의 로그 1 플러스 x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럼 원시함수를 알고 있으니까 원시함수 아크텐전트 x 플러스 2분의 로그 1 플러스 x제곱, 이걸 가지고 0부터 s까지 구간 적용하고요. 그리고 s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되겠어요. x에다가 s를 대입한 값에서 x에다가 0을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됩니다. s를 대입하면 앞에는 아크텐전트 s, 그렇죠? 그리고 로그 하는 값은 2분의 로그 1 플러스 s제곱, 그렇죠? 거기서 0 대입한 걸 뺄 텐데 0 대입한 것은 앞에 것은 아크텐전트 0, 그걸 빼주면 되고요. 뒤에 것은 0 대입하면 2분의 로그 1 플러스 0의 제곱, 이걸 빼주면 됩니다. 아크텐전트 0, 0이죠? 로그 1 플러스 0의 제곱, 0의 제곱 0이니까 이 값은 로그 1인데 로그 1은 0이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해도 0이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값도 0으로 사라졌어요. 자, 그러면 남은 것은 아크텐전트 s하고 2분의 로그 1 플러스 s제곱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s가 무한대로 가면 아크텐전트 s는 2분의 파이, 이렇게 값이 존재하지만 s가 무한대로 가면 여기는 로그 무한대 하는 꼴이니까 이것은 무한대로 발산하지요. 거기다 2분의 1을 곱해도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로그가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거기다가 2분의 파이를 더해봤자 전체는 무한대로 발산하게 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상적분이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이쪽 오른쪽 이상적분은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것은 계산할 필요도 없이 전체는 값이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려는 이 전체의 이상적분은 값이 없어요. 발산합니다. 하나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하고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값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조금 전에 앞에 예제에서 우리가 이상적분으로 계산한 것은 한쪽 이상적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이상적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 코시의 프린서플 밸류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 값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CPV라는 이 값은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인티그럴 마이너스 s부터 플러스 s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x dx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극한을 두 개로 나누지 않았다라는 게 특색입니다. 그래서 같은 분자 s를 가지고 표현한 거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 값을 계산해 볼까요? 예, 조금 전에 1 플러스 x제곱 분의 1 플러스 x 이것의 원시 함수를 계산을 해 봤어요. 앞에 있는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원시 함수가 아크텐전트 x였고요. 뒤에 있는 1 플러스 x제곱분의 x는 2x로 조작을 하고 2분의 1을 곱했죠. 그래서 2분의 로그 1 플러스 x제곱이다라는 걸 알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함수의 이 피적분 함수의 원시 함수는 아크텐전트 x 플러스 2분의 로그 1 플러스 x제곱이죠. 그렇다면 이제 구간을 마이너스 s부터 s까지 같은 문자를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간 적용을 해주면 x에다가 s를 대입한 값에서 x에다가 마이너스 s를 대입한 값을 빼주고 s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한꺼번에 계산하면 됩니다. x에다가 s를 대입하면 앞에 것은 아크텐전트 s, 뒤에 것은 2분의 로그 1 플러스 s제곱이죠. x에다가 마이너스 s를 대입하면 앞에 있는 것은 아크텐전트 마이너스 s, 뒤에 있는 것은 s 마이너스 s를 대입하면 2분의 로그 1 플러스 마이너스 s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s를 대입한 것은 빼줄 거니까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죠. 그렇죠? 이제 극한을 계산하면 되는데 이 안쪽에서 극한 구하기 전에 모양을 보니까 로그 파트가 어떻게 됐어요? 앞에는 2분의 로그 1 플러스 s제곱이고 뒤에는 마이너스 s를 제곱했으니까 역시 이 부분이 s제곱이죠. 그러니까 2분의 로그 1 플러스 s제곱이죠. 그래서 이 모양이 같은 문자로 표현하니까 같은 값이 됐어요. 같은 값이 되니까 빼주면 0이 되죠. 이렇게 상쇄돼 버렸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이상적분에서는 이것이 따로따로 계산되니까 상쇄되지가 않는데 지금 코시의 프린서플 밸류에서는 같은 문자를 가지고 표현을 해 놓으니까 상쇄돼 버렸어요. 같은 값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앞에 이상적분이 발산했던 이유가 됐던 함수였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라졌으니까 그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값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이 두 함수의 극한인데 이제 s가 무한대로 가니까 이쪽은 아크텐전트 안쪽에 있는 것이 무한대로 향하는 거고 이 뒤에 있는 빼는 값은 여기 마이너스 s가 되어 있는 거니까 s가 무한대로 가면 아크텐전트 안쪽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죠. 그렇다면 그 극한은 앞쪽에 있는 것은 2분의 파이를 향하고요. 뒤에 있는 것은 여기 아크텐전트 아래에 있는 변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가죠. 그걸 빼줄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니까 예, 결국은 파이라는 값이 존재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함수인데 예, CPB를 계산하니까 예, 파이라고 답이 나왔어요. 존재합니다. 하지만 예, 이 함수의 이상적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이상적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상적분이 존재하면 CPB도 존재하고 같은 값이에요. 하지만 CPB가 존재한다고 해서 이상적분이 같이 존재하라는 법은 없어요. 예, 이렇게 이 문제처럼 CPB는 존재하지만 이상적분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예,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